안녕하세요 여러분, 주꾸미입니다. 오늘 시작을 좀 놀라운 걸 제가 발견해가지고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뭐 지지자리 돌파자리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정리를 해놨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라 시간이 좀 남기도 해서 한번 봤더니 그때에 비해서 이제 최고가 기준입니다. 다 이 날 이후로. 그래서 봤을 때 얼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었냐를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이렇게 손해 본 적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 뺐다는 가정하에입니다. 이거 다 지금까지 안 뺐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돼 있는 거지만,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3%에서 익절을 반이라도 다 한 사람들이 있다면, 반이라도 3% 익절 다 하고 나머지는 끌고 가 보다가 본전에 오면 손절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었을 거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지지자리에 들어가자, 지지자리에 들어가자, 지지자리에 들어가자. 물론 보면은 돌파자리에서 시세는 더 많이 나오는 걸로 보이긴 합니다. 큰 시세들은 돌파자리에서 더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 박세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지자리에서 들어갔을 때 최고의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확실히 지지자리 잡고 거기에 그어놓고 잊고 살다 보면 체결이 되면 그때 시세 먹고 나오는 게 훌륭한 투자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내일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HMM 말씀드렸었죠. 뭐였죠? A에서 B로 가는데 이거를 우에서 가야 되면은 돈이 많이 나올 거다. 기억나시죠? 돌아가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 보시면 HMM은 선박 4척을 아프리카 남부 희망봉 노선으로 우회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말은 뭐죠? 운임. 그쵸. 운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왔죠. 현실화되는 겁니다. 당연히 주가에 어떻게 되겠어요? 반영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주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HMM 물론 시간외 하락해서 끝났지만 이 하락분을 만회하고도 플러스로 시작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듭니다. 분명히 호재 뉴스가 나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이게 현실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HMM 뭐 내일 매수하실 분들은 매수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셨을 때 아, 난 지지자리에 들어갈래, 너무 높아, 뭐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느 자리가 지지일까 이런 거를 판단하셔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뉴스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드디어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500명대가 나왔습니다. 500명대가 나왔기 때문에 그 주말 검사인데 500명대라는 건 되게 유의미한 거거든요. 안 그래도 여기 코로나 진단 관련주들 보면, 물론 얘네 말고도 많습니다. 코로나 관련주들은 어디서 슈팅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마스크에서 나올 수도 있겠죠. 마스크 50, 웨이크론, 모나리자 뭐 이런 애에서. 하지만 이 차트들을 봤을 때 들어갈 만한 위치라는 거는 뭐 부담 없는 위치라는 건 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배운 개념으로 봤을 때 마음에 드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휴마시스. 휴마시스가 최근에 물론 음봉인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기준봉이 세워졌습니다. 거래량을 보시면 그 이후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거래량이 적죠. 20% 이하인데, 물론 이게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도 참 뭐라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 아무튼 이 녀석 시세를 주려면 한번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며칠 전에 주긴 했지만 한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랩지노믹스는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다르죠. 얘는 이때 들어갔어야 되겠죠. 이때 들어갔더라면 시세를 먹고 나왔을 텐데 아무튼 지나갔기 때문에. 하지만 또 여기서 움직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EDGC는 기준봉이 여기서 세워졌고 그 이후로 그렇다한 움직임이 없으니까 물론 좀 오르긴 했네요. 오르긴 했었지만 이게 아마 그것 때문이었죠. 무상증자 때문에 그랬을 텐데, 아무튼 이 녀석도 뭐 이렇게 관심을 두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녀석들 다. 얘는 별로네요. 기준봉도 없고 흘러내렸고, 물론 요새 행보하고 있지만 거래량도 유의미하지 않고요. 그 다음 뉴스입니다. 세트리온에서 레킬로나라는 품목을 지금 EMA에서 사용 권고 의견을 받았다고 합니다. 호재입니다. 당연히 호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트리온 삼형제 이 녀석들 내일 반응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 시초에 갭 띄우면 흘러내리니까요. 시초에 갭이 너무 뜬다, 아니면 뭐 뜬다 하면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갭 띄우고 흘러내립니다. 갭 띄우고 흘러내린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는 하셔야 됩니다. 갭 띄우고 흘러내립니다. 이때는 그래도 그나마 아침에 상승을 줬지만 흘러내렸죠. 이런 위험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아침에 그냥 무턱대고 들어간다 했다가는 피해를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분봉상으로 들어갈 만한 자리에 있는 녀석은 누가 있을까요? 세이트리온 헬스케어, 세이트리온 제약, 세이트리온 헬스케어, 이렇게 봤을 때 보면 일단 지지자리들이 보이는 녀석들이 보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보면 훨씬 더 깔끔하죠. 왜? 여기에 지금 저항이었던 자리가 명백하게 보입니다. 또 이거를 뚫었더니 지지로 바뀌었죠. 명백하게 보이는 자리 132,250원. 근데 당연히 갭으로 시작할 테니까 갭으로 시작한다고 쳤을 때 이 위에서 유의미한 자리 여기겠죠. 그리고 그 위에서 유의미한 자리 일봉상으로 봐야 되겠죠. 일봉상으로 봤을 때 그 위에서 이제 저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는 여기겠죠. 이 자리가 저항으로 될 수가 있어요. 157,100원 정도. 그 정도까지 오르진 않겠죠. 뭐 오를 수도 있지만, 근데 아무튼 그게 아니라면 이 자리도 유의미한 지지자리였는데 뚫었으니까 여기가 저항자리죠. 그래서 여기를 강한 양봉으로 뚫으시 가깝네요. 138,500원 정도니까.
뚜르시에 들어갈 만한 자리일 수도 있고, 사실 세트론 제약이 되게 이뻐요. 어떻게 보면. 그쵸? 횡보하고 있잖아요. 그냥 끊임없이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녀석이 자리는 이뻐 보입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시총도 제일 작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이 보이고, 세트론은 워낙에 시총이 무겁기 때문에 글쎄요, 자리 자체는 뭐 지금 나쁘지 않은 자리에서 이제 이 저항이 됐던 자리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 세 종목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뉴스입니다. 얀센 코로나19 백신이 이제 오늘, 이게 28일날 오늘 첫 전문가 자문을 받고 내일 결과 발표죠. 여러분, 당연히 결과 발표는 재료 소멸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결과 발표 나오는 그 순간 슈팅이 나오면서 소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얀센 관련주들을 보면 TNI 바이오팹, 그리고 인콘, 유한양행,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 자리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지금 있는 자리가 여기니까, 뭐 어떻게 보면 지지를 받던 자리, 그쵸? 그거보다 살짝 위에 있네요. 그럼 우리가 기분 좋게 들어가면 여기까지만 떨어지면 이렇게 올라가주길 바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66,600원. 이건 한번 기록을 해놓겠습니다. 66,600원. 여기가 지지 자리가 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돌파 자리로 봤을 때 한 조금 낮게 잡아서 이 정도가 지금 저항이 자꾸 이 윗골에 달렸던 부분이죠. 넘었더니 긴 음봉이 나왔고, 여기도 넘었더니 음봉이 크게 나왔고, 그러니까 이 지점 65,600원, 지금으로부터 약 몇 퍼센트죠 이게? 한 6% 정도.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올라왔으면 들어가지 않는 게 낫다고 봅니다. 유한양행도 보다시피 시가총액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자리들이 있다는 거 한번 인지해 보시고요. 인콘을 볼까요? 인콘은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이뻤던 자리를 얼마 전에 왔었네요. 얼마 전에 왔다가 그걸 지금 넘어서 시세를 한번 뽑아줬고, 한 40% 시세 났겠네요. 그거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것도 봐야죠. 기준봉이 세워졌어요. 기준봉상으로 거래량은 없는데 얘는 단 흘러내리고 있다는 게 보이시죠?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횡보를 해야 됩니다. 얘는 근데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보다시피 시세를 뽑아내기도 하죠. 그래서 얘도 그냥 단타식으로 들어가는 거지, 뭐 단타식으로 들어간다 했을 때 지금 자리를 기준으로 볼까요? 지금 자리 한 이 정도라고 했을 때 뭐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이것도 저항이었던 자리라고 볼 수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참 저는 좀 모호하네요. 하지만 뭐 어쨌든 이런 종목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내일 매매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TNI 바이오팹, 얘는 정말 미친 시세 많이 줬었죠. 최근에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던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한 달 만이죠. 2배 넘게 올랐네요. 한 달 만에. 그래서 이 녀석이 아무래도 대장으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 녀석은 지금 당연히 보다시피 잡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잡을 수 있는 자리가 없고요. 분봉상으로 볼까요? 분봉상으로 봤을 때 돌파 자리, 여기 이쁜 자리는 있네요. 38,950원 정도? 여기를 지금 뚫으려고 하는 모습, 이런 거 좋습니다. 이거 못 뚫고 윗골이 계속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번에 여기를 넘어주면 큰 시세를 뽑아낼 수 있다는 건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자리까지 지금으로부터 약 7% 정도의 자리가 있긴 한데, 글쎄요. 일단 또 만약에 2% 하락으로 시작한다 치면은 한 35,300원 부분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이 정도에서 스타트를 할 건데, 뭐 자리는 뭐 그렇게 나쁜 자리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세 종목 이런 이슈가 있다는 거 한번 알아두시고, 아마 슈팅 나오고 끝날 겁니다. 슈팅 나오고 끝날 거기 때문에 뭐 하실 분들만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당연히 빼먹을 수 없는 정치 테마주들인데요. 정치 테마주들 알다시피 저번 주 금요일날 컴퍼니 K 목요일날 말씀드렸죠. 그러고 나서 얘는 시세를 뽑았습니다. 보다시피 시세를 뽑았어요. 괜찮은 시세 뽑았기 때문에 뭐 이걸로 뭐 드신 분이 있으시다면 축하드리고요. 이걸 우리가 왜 잡았었죠?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이게 이쁘다고요. 기준봉 잡고 횡보하고 있었잖아요. 기준봉 잡고 횡보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시세 한번 줄만 했다는 거죠. 기준봉 잡고 횡보하고 있었으니까. 기준봉 여기 있죠. 잡고 횡보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비슷한 녀석은 어디에 있습니까? 횡보하고 있는 녀석. 기준봉을 잡고 횡보하고 있는 녀석. 제이테크노도 나름 횡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거래량 지금 죽은 상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이테크노도 한번 해보만 하고, 윤석열 관련주들에서요. 그리고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진양산업, 그리고 진양화학은 좀 다르죠. 근데 진양산업, 얘가 지금 단기가열이었습니다. 단기가열이었고 이제 풀립니다. 20% 이상 올라가지 20% 이상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이제 단기가열이 풀리는데,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꼭지 중에 꼭지에 있고요. 단기가열이 풀리는 그날 하락하는 종목도 많이 나옵니다. 큰 하락 나오는 종목도 많이 나오고요. 아니면 시세 뽑고 하락하는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 뭐 방향성은 어떻게 잡힐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애도 있고 그냥 이렇게 되는 애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단기가열 한 도중에도 올랐다는 거, 지금 저점에 올라가고 있죠. 저점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 하지만 보다시피 만원도 코앞이죠. 만원은 어떤 자리죠? 그렇죠. 라운드 피겨입니다. 되게 강력한 라운드 피겨예요, 만원은. 그래서 그 만원을 기점으로 흘러내릴 수도 있고, 그 만원까지 거리도 별로 안 되기 때문에 그 작은 수익을 먹기 위해서 한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접근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다시피 기준봉 세운 다음에 지금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쁘지가 않습니다. 저는 횡보를 원하는데 얘는
얘는 안 되죠. 기준봉이 애매하니까. 얘가 기준봉이 있지만 얘는 그 이후에 시세 좀 줬는데 여기서부터 또 흘러내리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튼 정치주들 여러분 관심 많이 가지셔야 되고요. 이런 거는 얘도 그래도 나름 제이시언 시스템 자리는 이뻐 보이네요. 계속 이 안에서 박스를 형성해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 시세를 줬을 때는 한 5% 정도 이하의 시세를 주고 있다는 거 인지해 두시면 박영선 관련주들도 한번 슈팅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로 정리해 놓겠습니다. 아무튼 내일도 당연히 정치주들은 관심 가져야 되고요. 헤인 이쁘죠? 물론 지금 이쁘진 않네요. 죄송합니다. 거래량이 너무 많아요. 거래량이 적어야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20% 이하의 거래량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건 별로 이쁘다고 볼 수 없고요. 오히려 원풍은 근데 금요일날 시세가 아니고 어쨌든 이런 종목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인지해 두시고 슈팅이 나오는 녀석들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 판단에 좋아 보이는 녀석들을 내일 투자에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뉴스들인데요. 뭐 별 뉴스는 없습니다. 근데 확실히 대북조하고 미중 분쟁 관련주들 눈독을 계속 들여야 돼요. 지금 점차 심해지고 있습니다. 상황들이. 그래서 보시면 북한이 탄도미사일 잠수함을 진수 준비 중이다. 진수가 무슨 말이냐면요. 바다에 이제 옮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부두에 이렇게 세워져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부두라고 하면 여기에 이렇게 배가 잠수함이 세워져 있었을 텐데 얘를 지금 바다로 옮겼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진수예요. 그래서 이걸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기억나시죠? 얘네가 며칠 전에 그 작은 미사일을 쐈다가 탄도미사일을 쐈다가 이제는 SABM 쏠 수 있는 놈이겠죠? 이놈이. 이거 쏘면 전 대박 날 것 같아요. 왜냐면 없어요. 지금까지 북한이 SABM을 쏴서 빅텍 스페코가 움직임을 줬던 적이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텍 스페코가 만약에 SABM 쏠 것 같진 않지만 만에 하나 쏜다면 엄청난 슈팅을 줄 수 있는 그 계기는 된다고 봅니다. 자리상으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렇죠. 한 이 정도 자리까지만 와도 여러분들이 참 감사하게 사놓고 대기 타도 되겠죠. 스페코의 경우는 여기가 이제 최저점들이고 이거를 좀 건너뛰어보면 여기까지 그어볼까요? 그렇죠. 여기까지 그었을 때 뭐 유의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자리들이니까 크게 그렇게 들진 않지만 아무튼 거리가 그렇게 멀진 않지 않나요? 이렇게 되면 대충 그래도 꽤 되네요. 8% 정도 떨어야 되니까. 아무튼 이런 종목들 눈독 들이고 있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슈팅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불독 여단을 한국에다가 지금 갖고 온대요. 불독 여단이 뭐냐면 뭐 최정예 부대 뭐 이런 건가 봐요. 여기 보시면 미국 육군에서 가장 유명한 부대들 중 하나인 제1기갑사단 예하에 있는 제3기갑 여단 전투단이 한국에 온다. 2018년에 이어 약 3년 만이다. 뭐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도 시끄럽고 북한도 시끄러우니까 약간 주의를 주려는 의도에서 우리나라 갖고 오려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북주 관련주들 이거 지금 긴장감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긴장감은 결론은 기대감이 됩니다. 기대감이 되기 때문에 작년 여기 기억나시죠? 9월에 이런 것처럼 움직임이 또 크게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눈독은 들이고 있으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중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하고 이제 바이든이 손을 잡아버리니까 중국이 군용기로 엄청난 무력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중 분쟁 관련주들 잡아두시면 좋겠죠. 동국 RNS가 사실 이게 이제 그 히토류 공장 짓는다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얘네가 이번에 엄청난 상승을 줬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히토류에 엮여서 유니온 계속해서 시세 주고 있는 거 보이시죠? 계속해서 시세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세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봐야 되고 기준봉은 여기 있겠네요. 근데 기준봉 이후로 흘러내렸었죠. 근데 이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윗골이 많이 달잖아요. 이것도 호재예요. 이 윗골이 많이 달고 있다는 게 이 위에 있는 물량들 소화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냥 그런 걸 소화를 해서 시세를 주었다고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윗골이 많이 달린 애들 보면 그걸 뚫을 때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에 H&M이죠. H&M은 윗골이 길진 않았지만 다들 보셨을 겁니다. 이 분봉상으로 지금도 볼 수 있을 테니까 이 3만원 근처 여기 뚫으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습니다. 몇 번이나 시도했다가 뚫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니온 막 이런 애들도 잘 이렇게 차트 보시고 판단을 하셔서 들어가시 자리 잡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플렉스는 정말 많이 죽었네요. 다음 뉴스는 이제 디즈니 플러스 관련 뉴스인데요. 이거 디즈니 플러스가 결론은 KT하고 같이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KT가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니뮤직이 또 얘랑 엮여 있다고 하죠. 지니뮤직 지금 자리를 봤을 때 얘가 이제 이 자리에서부터 거래량은 줄었습니다. 기준봉은 세웠고요. 거래량은 줄었어요. 여기서 이제 횡보를 시작한다면 며칠 있다가 우리가 여기에 들어갈 만한 자리가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횡보를 한다면. 그래서 지니뮤직 그리고 KT 그리고 또 KTH도 엮여 있다고 전 들었습니다. KTH도 엮여 있으니까 이런 애들 우리가 언젠가 가까운 미래에 디즈니 관련해서 한번 들어갈 만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와 함께 당연히 OTT 관련주들 중에서 SM 라이프 디자인이 디즈니랑 많이 엮여 있으니까 이 녀석 자리 나쁘지 않은 자리라는 건 뭐 판단이 드실 겁니다. 기준봉은 아니지언정 어쨌든 세워졌고 여기서 거래량이 줄었는데 우상향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했을 때
시세가 터질 수가 있다는 거죠. 알로이스도 8강미인이죠. 어디에든 들어가니까. 이 녀석도 보다시피 윗골이 많이 달고 있죠. 대충 한 이 정도 라인에 있는 물량을 소화하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라인을 이제 소화를 다 했다 한 번 슈팅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뉴스입니다. 이제 가상화폐. 가상화폐가 지금 다시 좀 오르고 있나 봐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26일만 해도 이렇게까지 급락했었던 게 전날 다시 이제 6,500만원 선, 오늘은 6,000만원, 6,600만원 선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 다들 아시겠지만 물론 금요일날 시세를 좀 다시 뽑아주긴 했네요. 기준봉 세우고 근데 이거는 아니네요. 여긴가? 이거 3개 기준봉을 봤을 때 거래량이 많이 주긴 했었죠. 그거 나서 시세 한번 뽑았는데 그냥 이런 거 우리 기술 투자, 비덴트, 위지트 또 시세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렇다 쳤을 때 비덴트가 어떻게 보면은 좀 나쁘진 않아 보이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거래량도 많이 줄었고 위지트는 이때 이제 줄다가 이때 한번 나왔으니까 또 약간 모호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내일 한번 눈독을 들이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두 종목만 말씀드리고 방송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주 관련주 같은 건데요. 한국가구하고 NX예요. 얘네 두 개가 뭐랑 엮여 있냐면 얘네 가구 뭐 관련주들이어가지고 그 뭐지? 뭐 코로나여서 뭐 사람들이 집 인테리어 많이 꾸미고 해갖고 뭐 이거 많이 팔린다 뭐 이런 거였나? 근데 왜 갖고 왔는지는 아시겠죠? 기준봉을 세웠습니다. 기준봉을 세웠고 거래량은 아직 마음에 드는 정도까지는 않았지만 이때는 이제 마음에 드는 데까지 왔죠. 윗골이 많이 달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윗골이 많이 달고 있다? 그러면 이 위에 있는 물량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중이라는 생각이 든다 라는 취지에서 해당 종목을 갖고 왔고요. NX를 보여드리겠습니다. NX는 뭐 좀 뭐해요. 뭐 왜냐면 올라갔던 게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얘도 근데 얘는 뭐 그렇게까지 좋아 보진 않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아무튼 한국가구와 NX 얘네 둘이가 같이 세트로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특히 한국가구는 정말 차트가 개인적인 생각에서 이쁩니다. 정말 이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도 한번 개인적으로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보시다시피 내일 관심에 이제 줄만한 섹터들을 순서대로 해보면 뭐 오세훈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정치 테마주라고 통치겠습니다. 그래서 해운, 정치 테마, 가상화폐, 얀센, 대북, 미중, 플러스 뭐죠? 그렇죠. 플러스 세이트리온. 세이트리온 근데 전 좀 잘 모르겠습니다. 시세 줄 때 많이 주긴 하지만 아무튼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요. 하여튼 이 정도 섹터 안에서 내일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고요. 내일도 투자를 열심히 하셔서 많은 수익을 버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언젠가는 주린에서 주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